평창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맞았다고 호소했었죠. 경찰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때린 선수 4명 말고 더 있나요? 죄송합니다. 연구 제명된 거 억울하세요? 심석희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3000m 계주 금메달을 땄었죠. 그리고 그 전인 2014년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금, 은, 동 이 모든 메달을 석권하는 국민들에게 정말 기쁨을 준 그런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에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복귀를 한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심석희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감기 몸살로 못 나왔다라고 이렇게 그때 핑계를 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는데요. 조재범 전 코치의 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해서 친오빠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죽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선수들이요. 대한민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 하나 보고 달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을 앞두고 스스로 제 발로 그것을 이렇게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건요.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심석희 선수의 부친이 당시 이제 조재범 코치에게 가서 딸의 행방을 물어봤는데 이 조재범 코치는 법대로 하라며 큰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태연하게 지인들과 술을 먹었다고 탄원서를 통해 주장을 했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채로 얻어 맞았다. 두들겨 맞아서 결국 손가락 뼈가 부러지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초등학교 하고 4학년 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학생 이후에는 락커룸에 끌고 가 밀실에서 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10대 때 이뤄졌다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먼저 조재범 전 코치는요. 2011년부터 심 선수를 포함해서요.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상습 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을 저희가 언급할 때도 심석희 선수 판문이 아니라 조재범 코치 판문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예. 무엇보다 충격이 더 컸던 거는 심석희 선수가 대표적인 쇼트트랙 간판 스타였지 않습니까? 처음 출전한 시니어 1차 월드컵에서 3관왕을 달성했고요. 2014년이죠.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1위를 기록해서 대표팀 승선에 가뿐히 올랐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때였죠. 네. 심석희 선수가 1997년생이에요. 2012년 15살 때 국가대표에 들어갔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네.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3개의 메달을 땁니다. 정말 대견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어린 나이에 줬거든요. 17살에. 네. 이후 살짝 성적이 부진했는데 고향인 강릉에서 다시 우뚝 섭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소치에 이어서 2회 연속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건 대단한 선수로 거듭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간판 스타가 되기까지의 그 뒷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요. 네. 유년 시절에 스케이트를 탔던 오빠를 따라서 이제 빙상장을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이 빙상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안에 매점이 그렇게 좋았대요. 사실 훈련을 막 하고 나서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를 주는데 그때 애들끼리 막 달려 들어가서 핫바를 아주 따뜻한 핫바를 먹거나 어묵 국물, 어묵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코코아를 마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고 맛있고 희한하게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쇼트트랙 선수셨잖아요. 초등학교 네, 때까지. 실제로 저희 여동생도 제가 그렇게 하고 매점에서 막 먹는 걸 보고 나도 할래라고 해서 저희 여동생도 이제 피겨를 잠시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루 이틀 다니다 보니 빙상장이 놀이터가 되고 이제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 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쇼트트랙에 그러니까 스케이트에 발을 들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심석희 선수 뒤에는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딸에게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딱 판단을 한 아빠는요. 네.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무연거인 서울행을 결정했는데요. 정말 가족들 얘기를 하면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까워지는 것 같아요. 심 선수의 가정 형편은 일단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딸의 훈련을 쫓아다녔고요. 실제로 남성복 판매나 중고차 매매까지 하시면서 딸을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심 선수를 쇼트트랙 세계로 이끌었던 오빠도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신고 있던 그 녹색 스케이트. 네. 그게 이게 200만 원이 넘는 선수용 고가의 제품인데 이 스케이트화를 오빠가 꼭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9개월 동안 배달이나 파트타임 경원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그 스케이트를 신고 심석희 선수가 전 세계를 누볐던 겁니다. 10살도 안 된 이 아이에게 온 가족이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몰빵을 해갖고 총력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14, 15 됐는데 그렇게 코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나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둔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더 큰 무슨 폭력을 당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당연히 누구에게 얘기하고 이걸 당장 끊어내야 되는데 맞네. 우리 아빠는 20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서울까지 올라서 나 뒷바라지 이런 스토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화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렇게 눈을 감아준 시스템을 뭐라 할 일이지 지금 사실 가장 힘든 건 심석희 선수고 그 옆에 있는 가족도 못지않게 힘든데 너희가 그때 너무 얘만 바라보고서는 하니까 얘가 힘들어도 힘들다 말도 못했어라는 식으로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은 안 된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심석희 선수가 겨우 고등학교 2학년인 2014년 여름부터 4년 동안 성폭행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지난해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도 성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더 충격인 게 바로 이제 성폭행을 당했던 장소인데 이 장소가 바로 태릉 선수촌 그리고 진천 선수촌 그리고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성폭행 피해자들이 이 범행 장소에 가면은 정말 심한 사람은 숨이 안 쉬어지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매일 훈련하는 곳에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말로. 예. 심 선수는 신체적, 정신적 이 피해가 너무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조 코치에게 당했던 이 폭력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딸을 두는 엄마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갑자기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될까봐 너무 말도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심석희 선수와 그 조재범 코치의 인연이 꽤 길다고 들었는데 네. 그 처음 만난 게 언제인가요?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이 발탁한 이 선수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고요. 7살 때 오빠를 따라서 스케이트장을 갔잖아요, 심석희 선수가. 근데 이것을 조재범 코치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때가 심석희 선수의 그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예. 시작을 조재범 코치가. 예. 이 스타를 발굴한 첫 제자가 바로 심석희 선수예요. 그러니까 14년간 가르친 은사이기에 이 성폭력 사실은 정말 큰 충격인 거죠. 사실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깐 얼굴 보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합숙하는 경우에는 잠깐 집에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코치, 뭐 감독 이렇게 팀 선수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코치님에게 자식을 맡기잖아요. 나 대신 우리 아이를 열심히 돌봐준다고 생각하면은 뭔들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 코치님한테 믿고 그렇게 맡겼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용서가 안 돼요. 네, 조재범 코치는요, 쇼트트랙 선수 출신이에요. 네. 1995년 동계 소년체전 1500m 남자 중학생 부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이후 한체대에 진학을 하는데요. 졸업 후에는 강릉시청에 입단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 은퇴 후에는요, 지도자 생활을 전향을 했고요.
장비 담당 코치 등을 거치면서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이 됐습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지도자로서 능력은 뭐 꽤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2014년 그 소치 동계올림픽 앞두고 성추행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이제 선수들을 뭐 성추행했다 이런 이제 사건이 터졌었는데 바로 그 빈자리에 이 조재범 코치가 담당 코치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 성추행 사건으로 빈자리에 다시 그가 들어가서 또 같은 범죄가 지금 반복된 게 아닌가.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선임자가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물러나게 된 일으켜서 물러난 거예요. 네. 이게 고질적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절망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사건은 일어났고 이 시점에 어찌 보면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조재범이라는 사람 개인의 일탈,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정도였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임에 이어서 후임이 또다시 이런 일에 연루돼서 혐의이긴 하지만요. 지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스템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증명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한간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최근 2심에서 검찰은 상습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재범 코치는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일단 경찰에 따르면요, 삭제된 모든 메시지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심 선수의 성폭행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심석희 선수가 일단 미투를 했잖아요. 이 자신감을 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추가적으로 젊은 빙상인들이 계속해서 미투와 이제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심석희 선수의 이제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뭐 녹취나 뭐 메신저 같은 추가적인 증거가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체대 전명규 교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좀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 전명규 교수는 한체대에서 교수를 역임을 하고 있고요.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빙상계 대부다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젊은 빙상인 연대로부터 심석희 선수의 폭로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특히 조재범 코치의 폭행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요,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빙상 문제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조재범 코치로부터 형연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심석희 선수에게도 사죄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재범 코치 구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재범, 심석희 모두 내 제자다. 사실 추가 사항이 발생하기 전엔 구속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힘줘 말을 합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 추가로 확보한 성폭행 피해 사례가 무려 5건이나 더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추가 폭로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이어서 유도계에서도 성폭행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신유용 씨는요, 고교 시절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꼽힐 정도로 유도 유망주였는데요.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용기를 얻고 동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가요? 네, 신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6살, 진짜 나이가 너무 어리죠. 코치 손모 씨로부터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창문도 잠그고 매트리스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그 사람의 힘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엄청난 충격을 안긴 건데요. 피해 사실을 지난해 자신의 SNS에 폭로를 했지만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코치였던 손모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수확은 얻지 못했다, 소득은 없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통화했어? 네. 어떻게 한 거냐? 일단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요. 원래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고? 그래? 나랑 약속했잖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거짓말 하는데 제가 뭔가 쓰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가하면서도요, 훈련이라는 이유로 이런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성폭행 영향으로 또 참가한 대회에서 성적이 미진하자 신 씨에게 충격적인 발언과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데요. 성폭행 이후에도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임신한 거 아니냐, 생리 주기는 맞냐라면서 임신 테스트기 2개를 건네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또 한 번 받은 것이죠. 임신 테스트기를 먼저 가져와서 해보라고 했었고 제가 그걸 해볼 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방법 봐라 이러고 해서 했고. 야, 그거 무슨 임시 테스트 그거를 너무. 네. 야, 이게 사실이면 정말 이게 코치가 아니네요. 그건. 자, 또 이제 그 가해자 송 코치는 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너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네 유도 인생 끝이야. 그리고 우리 둘 다 끝이니까 한강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하면 우리 둘이 진짜 한강 떠야 된다. 유독에 떠야 된다. 너만 떠야 되는 줄 아냐. 나도 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이 손모 씨가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알려지는 건 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50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었던 이 정황까지 알려져서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아, 진짜 기가 찰 노릇이네요. 쪼잔하다, 쪼잔해 진짜. 이게 근데 그 가해자인 그 코치, 아직까지 뭐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사건이.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성폭행 관련해서는 혐의를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인정 안 했는데요. 네. 성관계 자체는 본인이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제하는 사이였다. 이게 너무 당시 신 씨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인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미성년자이고 제자이고 그러고 자기는 또 유부남인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힘드시죠?